거 혹시 하셨나요? 요 서류.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음, 전주에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나누다가 마지막에 세 분 못 하셨던 분 오늘 그때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때 못 하셨죠?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김병국님 혹시 김병국님 오셨나요? 네. 아, 제출해 주셨구나. 아, 네네네. 그렇구나. 어, 그 저번 주에 그 제가 나눠드린 거 써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재밌으셨나요? 설계. 네. 맞아요. 그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같은 기술을 누군가가 배워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 가운데 중첩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너무 먼저 가 버리면 일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앞으로 뺄게요. 음. 예를 들자면은 어 그 내가 해야 되는 걸로 포커스를 너무 맞춰 버리면 무언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힘듦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재미로만 빠져버리면은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로만 빠져버리게 되면 결과가 어 가치관에서는 맞을 수는 있어도 이 결과가 쪼끔 넓게 펴지기가 쪼끔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버리면 가장 합리적이긴 해요.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사실 되게 공허함을 많이 오히려 느끼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제일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간단하게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어 요거를 써 보시고 '나는 쪼끔 어떤 콘텐츠를 쪼끔 해 보고 싶다.'가 있으시면은 잠깐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 어 그때 마지막에 안 하셨으니까 하시는 김에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쪽으로. 네. 네. 네네. 음음. 네. 음. 네. 네. 음. 음음. 아, 네, 그 이해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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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어떤 포인트냐면 한글하고 워드하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무직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탑재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서는 한글이나 워드를 만져본 적이 없고요. 군대를 갔는데 행정병이라 가지고 그 계속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그 실무 같은 부분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배우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 워드를 하면서 폰트를 어떻게, 간격을 어떻게, 또 심지어는 이 표 만들 때 음영 넣는 게 또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인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은 친구들이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즌, 특정 시즌이 오면, 예를 들면 뭐 종합소득세 시즌이 뭐 왔는데 내가 지금 내가 뭐 정리를 좀 해 주고 싶은, 당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에 대한 거를 유튜브 콘텐츠로도 찍고요. 최근에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 8쪽짜리 전자책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자책을 이제 발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 주제를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곡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혹은 어 작곡을 하지만 사실 피아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은 워낙에 많잖아요. 하지만 뭐 어떤 카테고리,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뭐 아주 쉽게 뭐 치는 방법, 아니면 뭐 피아노 뭐 5분 완성하는 방법, 뭐 이런 되게 남들도 내가 하는 전공에서 아는 할 수 있는 것들, 다 전공하시는 분들 아는 것들을 적어 줘도 결국엔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전달하는 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크리에이터로 포커스를 잡고 가시진 않지만, 이제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실 때, 아이한테 전달해 주실 때 컨텐츠를 꼭 나만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혹은 내가 나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포커스를 안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쪼끔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내가 좀 더 아는 부분이 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의 현 시점에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했을 때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피아노를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두 개 같이 묶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 보면은 왜 그렇잖아요. 그 음식점 같은 거 보면은 1 월에는 뭐 때문에 싹 할인을 하고, 2 월에는 뭐 때문에 할인을 하고, 3 월에는 뭐 때문에 할인을 하고, 뭐 5 월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뭐 할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1 월부터 12 월까지 다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워딩을, 그 카테고리를 매월 그 중요한 것들이랑 같이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의 달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까 캐롤이라고 얘기했지만 난 가정의 달이니까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하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그럼 거기 그 시즌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곡을 뭐 불러 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 다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번 주에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내가 오마주를 하고 싶은, 내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어떤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하는 유튜버인데, 나는 그 준스 키친 같이 뭔가 고양이가 나오는 그런 요리를 뭐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컷부터 오늘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컷부터 마지막 번째 컷까지 그 사람이랑 똑같이 음식만 다르고 똑같은 컷을 썼어요. 근데 달라요. 똑같은 카메라 쓰고 똑같은 컷을 써도 달라요. 심지어는 장소를 똑같은 곳을 가도 달라요. 근데 그게 정말 저도 촬영을 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똑같은 각도에 똑같이 찍어도 그게 다를 수가, 질감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 흐름적으로 다를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 내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레드오션 레드오션 말을 많이 해요,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근데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치킨집도 레드오션이에요. 김밥 천국도 레드오션이고 피자집도 레드오션인데 누군가는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만의 쪼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지금 다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촬영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걸 작성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왜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디테일하게 찾는 게 상당히 쉬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되게 어려우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습관적으로 그래요. 뭔가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수 있는 무언가. 근데 생각을 해 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무언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계 어딜 가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플랫폼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솔하게 나만 다른 거, 그냥 이 범위 자체를 내 전공을 하는 모든 사람을 타깃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나랑 상황이 똑같은 모든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 내 친구 한 5명 중에 '난 이걸 더 잘하더라.' 나 내 주변 친구 한 3명 중에 '나 이걸 잘하더라.' 이런 걸로 가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우선은 콘텐츠를 그렇게 잡고 가시면서 최소 한 10개 콘텐츠를 한번 해 보셔야 그다음 파이가 보여요. '아 나는 해 보니까 이게 좀 더 나아서 했는데 이거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쪼끔 틀 것인가.'가 한 10개 정도 콘텐츠를 하다 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가볍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어 촬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촬영은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이 뭐 셔터 스피드니 ISO니 뭐 조리개 값이니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심도 표현이 잘 되느니, 물론 다 쓰는 말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오늘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곰곰이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어 고3 학생들만 입시를 해요, 주말에. 근데 어제 학생이 올해 대학교를 간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음 혹시 여러분들 이 옛날 이어폰선 아시죠? 이어폰 요새는 전부 다 무선으로 쓰고 다니는데, 이어폰선 보면은 밑에 단자가 막 금색 구리 단자가 선이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는 뭐 TS, TRS, TRRS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막 설명을 해요, 저한테. "학교에서 그걸 배우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TS는 여기서 쓰고 뭐 캐논은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쓴대요."라고 막 이렇게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냐."고 물어봤어요. 선은 줄을 어디서 사서 그 선이 왼쪽 오른쪽이 어디서 꽂혀 가지고 납땜을 어떻게 하는지 아냐. 모른대요. 원론적인 어려운 단어들만 알고 정말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거죠. 마치 어떤 거냐면, 더 쉽게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 도면 볼 줄도 모르고 배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도장은 어떻고 램프는 어떻고 타이어는 광폭을 달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들으시다가 '아 나는 지금 요런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카메라가 괜찮을까요?' 혹은 '나는 지금 카메라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고 싶은데 이런 촬영은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요런 식으로 탐구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단어를 해 놓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해 놨는데 뭔가 나한테 도움을 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촬영 콘텐츠는 포커스는 제가 그냥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 DSLR로 잡긴 했어요. 근데 핸드폰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방법은 크게 한 5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앞으로 좀 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종이들을 촬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컷을 제가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찍어요. 한 3초 동안. 만약에 뭐 삼각대를 세워 놓고 요걸 그대로 찍으면 얘는 사진하고 다르지 않아요. 영상을 생각해 보면 영상이란 거는 사진이 여러 장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겹쳐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왜 그림 재 가지고 촥 종이 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영상을 찍는다고 핸드폰을 켜서 영상 버튼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피사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사진은 용량이 해 봤자 뭐 진짜 300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건데 이거 1분 촬영하는데 막 10 메가씩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편집을 할 때나 뭐 내가 이걸 자료를 옮길 때나 이미 용량이 커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물건을 움직이게 하거나 배경을 움직이게 하거나 카메라를 움직여야 돼요. 어 선생님 혹시 저희 그거 단톡방이 따로 있나요? 단톡방이 따로 있나요? 혹시 진행을 하는 건 아 네 네 진행상 고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네. 그럼 제가 요 PPT 파일은 제가 곧 해당 단톡방에다가 올려 드릴게요. 그 아 네. 그럼 출력 네. 네네. 네네. 그렇게 하도록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찍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피사체를 이렇게 둘게요. 옷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냐면 일단 그냥 편하게 해서 보세요. 그냥 강연을 본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만약에 카메라 감독이면 카메라 찍으면서 자 그냥 편하게 보시겠어요?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한번 잠깐 약간 네 그렇죠. 이게 움직이셔 주셔야 돼요. 이만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책을 보는 장면을 촬영을 한다. 그럼 공책 한번 보고 계시겠어요? 만약에 이걸 보는 장면을 촬영을 해요 제가. 근데 피사체가 만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똑같아요. 약간 이렇게만 있으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할 때도 왜냐면 어 만약에 프로덕션에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러 나갔을 때 일반인을 촬영을 하는 대상이면은 촬영을 많이 안 해 보셔 가지고 되게 뻘쭘해하세요. 뭔가 내가 촬영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서 "아 네. 그냥 종이 아무거나 끄적여 볼까요? 아 펜도 한번 넘겨 보시고 책장도 한번 넘겨 보세요. 근데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화면이 나와요. 근데 안 그러면 되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미묘한 떨림 아시죠?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약간 경직된 듯한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책 보는 거 특히 책 보는 것을 내가 만약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책 한 쪽 그러니까 한 장을 읽는데 사람이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책 보는 장면을 찍는다고 했는데 진짜 만약에 읽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연출이 필요한 겁니다. 고사가네. 그래서 연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영상 편집을 하는데 내가 이 그 콘티를 잡을 때 뭐 "책을 보는 장면을 찍겠어."라고 했을 때 책을 보는 장면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책을 보는 건 나지만 결국 이 영상을 보는 거는 영상을 내 영상을 시청하는 콘텐츠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 콘텐츠 소비자가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내가 만든 영상 안에 있는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출이란 방송가에서 연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뭔가 진짜를 가짜로 하거나 아니면 미리 짜 놓고 하거나 이걸 보고 연출이라고 하는데 그 연출이라는 거의 본래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촬영할 때 이 소비자 콘텐츠 소비자가 영상을 단번에 보고 불편하지 않고 이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좀 더 움직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얘는 제가 카메라를 데리고 해 가지고 "리모컨 날아올라 볼래?"라고 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놔둬요. 원래는 없는 피사체를 여기를 쬐고 있다가 내려놔요.
혹은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물건이란 거는 발이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배경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배경을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베네치아는 곤돌라가 유명하죠. 나는 베네치아의 다리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아요, 피사체는. 하지만 뒤에는 곤돌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해요. 나무가 있어요. 저는 그냥 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서 있어요. 근데 혼자서 좀 약간 뭐 사색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밑에서 선풍기를 틀어요. 카메라 앵글 밖으로. 그럼 얘가 하나하나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되게 약간 감성적인 영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 감성 영상 중에 나른한 오후 우리 집 거실에서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있었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아 먹어요. 그럼 책상 위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착 올라가요. 아일랜드 컵 위에 올라가고 놔두고 빠졌는데 뷰는 베란다 이제 그 베란다 쪽 바라보고 있어요. 커튼이 닫혀져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장면을 할 때 보면 커튼이 하늘하늘 움직여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을 닫았는데 집에 커튼이 혼자서 살살 움직여요. 거기 BGM을 좀 스산한 걸 깔면은 되게 무서운 영화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되게 안정된다고 느끼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집에서 나는 문을 닫았는데 커튼이 혼자서 하늘하늘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혼자서 커튼이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배경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마지막 사람도 움직일 수 없고 물건도 움직일 수 없고 배경도 움직일 수 없는 카메라를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선행된 건 무조건 1 순위는 위에 거예요.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제일 약간 속된 말로 상그러워요. 촬영하기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피사체가 요거 피사체가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만한 거예요. 얘가 아무리 움직여 봤자 앵글에서는 그냥 촉촉촉촉 밖에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움직여 줘야겠죠, 그럴 때는. 그럼 카메라를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헬드라고 해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는 거. 근데 이미 보시죠. 딱 이게 잡혀 있죠. 약간 무슨 뭐 군대에서 무슨 총 견착하듯이 이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세가 지금 내려가 있죠. 왜냐면 꼿꼿하게 서 있으면 사람 걸을 때 어깨가 계속 돌려요, 이렇게. 그럼 앵글이 보세요. 수평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굽혀서 잡아서 항상 얘가 내 눈이 중심이 아니라 이 렌즈가 아래 위 양옆 안 흔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정면으로 걸어가요. 혹은 측면으로 걸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다리를 좀 숙이게 되는 거예요. 핸드헬도 어때요? 삼각대 설치해 놓고 샷 하면 그만인데 얘는 막 내려 가지고 막 헉헉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카메라 들고. 근데 얘를 찍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돌 그 인기가요 이런 프로그램 보면 카메라가 싹 빠지죠. 그런 것들. 왜냐하면 춤을 추고 있고 동적인 영상 혹은 음악 영상을 좀 많이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면 박효신의 야생화라는 영상이 있어요. 박효신 노래 중에 야생화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 나는 약간 뭔가 뭐 찢기고 밟히고 뭐 했는데 난 야생화처럼 마지막에는 꽃을 피우리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약간 심리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상처가 많았지만 나는 꽃을 피울 것이다 라는 게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 불안한 감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부러 조금 흔들어줘요. 아마 그런 영상 많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심리가 매우 뭐 불안하다 라고 하면 막 매우 불안하다라고 하면 막 카메라가 흔들려요.
일부러 그런 연출을 주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연출. 연출이 다른 네거티브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삼각대를 해 놓고 똑같은 공부를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되게 "어려운 표정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했을 때 어려운 표정 지으실 때 제가 막 좀 흔들어요. 그러면서 BGM을 쪼끔 약간 어 그런 류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런 류의 BGM을 깔아 버리면 되게 복잡한 심정의 앵글이 잡힐 거예요. 더 감성을 극대화시켜 주죠. 근데 이거는 편집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 시민교육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하신 거는 편집 기술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원본 소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원본 소스 자체가 넘어오는 원본 소스 자체가 좋아야 내가 연출을 포함해서 거기다가 말씀드린 BGM을 넣어서 극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번 주에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 기획단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오늘 뭘 촬영할 것인가, 무엇을 촬영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효과적으로 담아내서 그것을 가공을 하는 게 편집인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어떤 "이렇게 촬영합니다." 지만 오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쪼끔 뭐랄까 '나는 이런 촬영을 해 보고 싶다.'라고 그냥 한번 머릿속에 지금 상상들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정말 간단한 것도 상관없어요. 난 이런 촬영 한번 해 볼래."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 배우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겠다를 쪼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어떤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 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촬영을 하겠다.' 예를 들면 뭐 '나는 12 시에 수업을 마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겠다. 그럼 그 장면 촬영해야지.'라고는 아주 단순한 어떤 플롯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상상을 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잠깐 영상 볼게요. 머리 넘기세요. 앞으로 와 주세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새 TV 텔레비전 좋잖아요. 그죠? 한 30분 찍고요. 계속 빨리 돌리면 저렇게 돼요. 좀 다르죠. 그죠? 바싹 돌리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짐벌입니다. 핸드헬드 다음으로.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촬영할 때 피사체를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카메라를 움직이는 건 최우순위로 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삼각대를 처음에 놓고 촬영하는 것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핸드헬드 혹은 뭐 짐벌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앵글 자체에 있는 피사체가 자꾸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항상 어떤 특정 비율을 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이 피사체를 잡는다고 하면 양옆에 동일한 비율을 남겨 놓고 헤드를 쪼끔 남겨 놓을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움직이더라도 촬영에서 움직이더라도 같은 비율로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첫 단 움직이기 전에 어떤 비율로 잡을 것인가, 왼쪽 측면에 잡을 것인가 오른쪽 측면에 잡을 것인가, 하단에 잡을 것인가 위로 잡을 것인가, 이 각도에서는 어떤 각도가 쪼끔 더 피사체가 이쁜 것일까를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카메라를 들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하시면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방법이. 중간중간에 잡아가면서 내 비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안 떨어져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동시에 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이소에 있는 아주 작은 삼각대를 가지고 그 라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라면 끓이는 법도 아니고요. 라면을 식탁 위에 올리는 것. 그릇 이미 부어 있는 그릇에 식탁 위에 올리는 것부터 촬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음악을 했잖아요. 영상 업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상 프로덕션을 시작하면서 어떤 것부터 했었냐면은 하루의 일과 중에 내가 지금 담아야겠다 싶은 한 행위를 한 개씩 영상으로 찍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뭐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삼각대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잖아요. 삼각대 설치하는 데만 30 분이 걸려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브이로그 찍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삼각대를 만약에 촬영하는 장비를 가지고 찍어요. 그러면 내가 커피숍 가 가지고 이쁜 뭐 마카롱을 시켜 놓고 마카롱을 찍어야 되는데 그 나는 좀 더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뭐 물론 그냥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근데 나는 좀 더 오늘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좀 더 이쁘게 찍고 싶어요. 그러려고 카메라를 딱 세워 놓고 각도를 잡는 데 30분 걸리실 거예요, 아마. 요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기 뒤로 갔다가. 근데 그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요새 그 AI 많이 얘기하잖아요, 딥러닝. 그 요즘에 친구들이 하는 것 중에 그 여러분 그 쎄하다 아시죠? 쎄하다. 뭔가 감정이 쎄하다, 불안하다. 이거를 요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30 년간 살아온 나의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지하는 거 보고 쎄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기술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내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이 각도, 저 때는 저 각도.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들 있죠. 방송국이든 저희 같은 프로덕션이든 카메라 감독님들이 촬영 스팟을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촬영 스팟을 보지 않아요. 보통 그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감독님들 나왔던 어떤 영상들이나 뭐 예능 영상 같은 거 잠깐 촬영하시는 분들 나온 거 보면 딱 내리자마자 옆을 봐요. 여기를 안 봐요. 이 공간을. 내가 지금 찍어야 될 공간을 안 보고 주변을 봐요, 주변. 주변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찍을지부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찍어 봐야겠어요. 하물며 인물 사진도 저희가 어떤 사람은 인물 사진 잘 찍고 요즘 말로 금손이라고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까지 이제 많이 찍어 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찍는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피사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상은 사진이랑 좀 다르니까. 움직이게끔 하는. 아니면은 주변에 친구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딱 갖다 놓고 연결해 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 보라 그래요. 근데 뭔가 찍어 보면은 말만 하고 있으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말하고 있다가 이 말할 때는 좀 끄덕여 줄래? 뭐 아니면 머리 좀 넘겨 줄래? 아니면은 뭐 되게 고심 있는 뭐 걱정 있는 표정을 한번 지어 볼래? 뭐 이런 것들을 디렉팅을 해 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조금 더 느실 거예요. 자 그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나누기입니다. 자 한 컷을 촬영하세요 방금은. 맞죠? 피사체를 움직이거나 물건을 움직이거나 배경을 움직이거나 카메라를 움직여서 한 컷을 내가 만약에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영상은
한 컷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행위가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이어진단 말이죠. 나누기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만 우선 가져가세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이것만. 이거를 촬영을 세 가지를 소스를 세 가지를 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제 정면에 앉아 계셔 가지고 피사체가 되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강의를 듣는 촬영을 제가 촬영을 할 거예요. 그 촬영을 한단 말은 그 소스가 결국엔 편집까지 가공이 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그냥 앞에 정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정도 클로즈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시야는 이쪽으로 가고 얼굴, 어깨까지만 나오는 앵글이 좀 잡힌 샷이 나오죠. 누가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각도를 완전히 틀어서 왜냐면 애매한 각도가 되면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 있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완전 뒤로 가서 여러분들 다 보이는 각도에서 이분은 나중에 좀 이따 삼선배 올 건데 왼쪽 측면에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계시면 뭔가 강의실이라는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피사체 보고는 얘기하겠죠. 좀 끄덕여 달라, 움직여 달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어색하게 있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뭐 글이라도 써 주시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세 장면이 이어지면서 이 세 장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는 세 가지의 정보를 은연중에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요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 일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급작하게 뭐 나가야 된다 밖으로. 핸드폰 전화가 온다. 핸드폰 잡고 PPL 그리고 맞아. 막 뭐 놀라운 장면을 막 얘기하는데 또 자기 여기 있는 공간이 어딘지 카페 PPL 해 놓고 막 뛰어가요 막. 그 장면 하나가 나는 전화를 받아서 바깥으로 급한 용무가 생겨서 뛰어나간다를 보시면은 8 장면, 10 장면으로 나눠 버려요. 많은 정보들을 은연중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시청자는 그 순간에만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IT 리뷰어거나 뭐 제품 리뷰어거나 혹은 먹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카메라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정면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뭐 음식을 먹어요. 근데 찍을 때 여러분들 4K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왜 화질 좋은 거 보고 4K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4K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이즈를 보고 FHD라고 해요. 기본적인 사이즈. 그 옛날 어 그냥 컴퓨터에서 쓰는 1920에 1080이라는 사이즈를 FHD라고 하는데 4K는 뭐냐면 지금 요 화면 이 1920에 1080이면 이 점이 그만큼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4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점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화질이 더 선명하죠. 그럼 확대를 시켰을 때 한 2배 정도로 확대시켜도 화질이 깨지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편집할 때 렌더링을 할 때 최종 아웃풋을 낼 때 4K로 아웃풋을 안 내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4K로 안 봐요. 모든 사람들이 4K 모니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FHD로 잡아 놓거든요. 일반적인 화면으로. 촬영을 할 때 4K로 촬영을 해요. 그래 놓고 내가 이걸 딱 들었을 때 나중에 편집할 때 요 부분만 컷 시켜서 요 부분만 확대를 시켜요. 그럼 마치 하나로 촬영을 했는데 여러 장면으로 여러 카메라로 촬영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보통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도 4K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어요. 단지 4K로 편집하는 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좀 버벅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 장점은 확대를 시켜도 깨지지가 않으니까. FHD는 확대를 시키면 깨지잖아요. 딱 촬영한 그 사이즈만 내가 쓸 수 있는데 4K로 촬영하면 어느 정도 확대를 시켜도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4K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늘 따왔던 소스가 편집자가 편집을 할 때
확대를 시키는 경우의 수를 주지 않으면은 어 편집자가 '소스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편집자 입장에서는 소스가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지청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멀리서 촬영하거나 가까이서 저울로 촬영.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한 장면으로 표현하면은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원테이크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테이크 영상 잘 없어요, 보시다 보면. 그 원테이크 영상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뒤에 다른 예시 영상들도 보여 드릴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되겠죠, 그죠? 무엇을 되겠네요. 어디서가 되죠? 거리나 각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내가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장면, 어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고 이제 영화든 드라마든 보실 때 저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와 저걸 저렇게 찍었다고?'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불가사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기는 그 드라마는 정말 편집하시는 분이 정말 편집 중 왕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단 한 번도 넓게 잡는 게 없어요. 모든 행위를 다 클로즈로 잡아요. 그러니까 잡으면 손 잡고 올리고 화면 하나 일로 잡았다 저로 잡았다 말 한마디 하는데 10 장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라마를 보실 때 요런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몇 컷이 넘어가는지 한번 세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늦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편하게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만약에 그렇게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실 때 컷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어졌는지를 보시면 그런 걸 내가 인지하면서 보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그전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자연스러우면 '내가 지금 컷이 넘어가는 거를 이만큼 컷이 많았던 걸 살면서 몰랐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매하게 각도가 좀 틀어져 있으면은 영상 그거 보고 영상 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옛날에 LP판 튀듯이. 그러니까 영상이 튄다는 거는 집중도가 흐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중도가 흐려지지 않고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진 이유도 사실 그 시청자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짓고 뭐 이 살 떨리는 것들부터 해 가지고 이 엄청난 연출 장면들을 컷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넘기고 오고 좀 더 예를 들면 아니 계속 자. 요거를 넘기고 이거를 씌우는 장면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걸 넘기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각도 하고 이 각도 하고 같이 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편집할 때 이 장면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때 영상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넘어가는 타임부터 이 장면을 쓰고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디테일의 차이가 있냐면요. 어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막내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하면 항상 틀리는 게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혼내려고 왜 이거는 무조건 틀리는 거니까 혼내려고 안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단순한 건데 그게 뭐냐면 상반신을 잡았어요. 상반신을 잡아서 여기서 요로 가는 장면을 잡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찍은 장면은 여기서 걸어가다가 그다음 장면은 이 카메라로 넘어가요. 그 두 번 촬영했겠죠. 혼자 촬영 나갔으니까. 근데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사람은 걸을 때 어깨 움직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봤을 때 뭔가 발이 닿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맞겠지.' 하고 촬영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요. 촬영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촬영할 때부터 내가 만약에 처음 첫 장면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에 멈춘 거예요. 그러고 왼발로 앞으로 가죠. 그러면 다음 피사체가 다시 저기서 찍을 때도 저기는 오른발을 찍어 줘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가 버리면 어깨가 가다가 이렇게 튀어요. 그죠? 그런 디테일의 차이도 있는 거야. '난 이상하다. 난 분명히 장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같은데 왜 영상이 튀지?'라고 생각해 보면 어깨가 달라요. 그만큼의 디테일함을 다시 찾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 촬영하시는 부분에서는 장면만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낼 거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무조건 틀리는 거.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얘가 지금 만약에 잘 찍어 왔다가 두 개 중에 하나죠. 이 피사체가 운 좋게 오른발을 두 번 갔다. 두 번째는 뭐 얘가 그걸 했다. 그게 했다가 돼 버리면 '아 이 친구는 제가 내년도에 이제 연봉 협상할 때 한 20만 원 더 올려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고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우기예요. 요 채우기를 하기 전에 지금 한 5 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그쵸. 어 이 채우기는 그 클로즈업이랑은 쪼끔 다릅니다. 그러니까 채우기라는 범주 안에서 클로즈업이 있는 거예요. 그 클로즈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멀리 있는 장면을 가지고 있다가 클로즈업 시키잖아요. 그죠? 이 클로즈업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특정 피사체를 아주 화면 가득하게 채우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 채우기는 애초에 화면 가득 채우는 걸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카메라 앵글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그러니까 채우기를 해요. 그럼 리모컨이 피사체고 얘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저기 있는 산을 바깥에서 클로즈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나무를 막 갖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 칸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 클로즈업의 개념이 아니라 나무 전체 이 배경 전체가 화면 전체에 담기듯 반대로 뒤로 가야겠죠 그러면. 얘가 카메라 앵글에 전체가 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라는 표현보다 앵글 안에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여행 영상 찍으시는 분들, 초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여행 영상이란 거는 그 목적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여행을 하는 사람인 것인가, 여행을 하는 여행지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여행하면서 막 말을 잘해요. 막 다니면서 음식도 막 잘 먹고 이런 사람이면 이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지만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말 잘 없어요. 그냥 이 이 공간을 소개를 해 주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앵글이 답답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답답함을 못 느끼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이 촬영을 하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소비자한테 지금 전달되는 정보가 이 사람에 대한 행위인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여행지에 대한 배경인 것이에요. 근데 촬영을 자꾸 그냥 본인이 편한 거리에서만 촬영을 하니까 이 양옆이 안 보이니까 보는 시청자는 답답한 거예요. 그쵸. 움직여 주거나 아니면 뒤로 찍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당겨 주고 왜 요새는 핸드폰에 보면 나무 하나, 나무 하나 확대된 거 나무 3개 뭔지 아시죠? 그게 원래는 광각 표준 망원이라는 렌즈 화각이에요. 보통 광각이라고 하면 10mm 8mm에서 16mm 뭐 24 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35mm에서 85mm 까지는 85mm 쪼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표준 화각으로 보고요. 85mm에서 200 이상 넘어가면 망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가 렌즈가. 아니면 더 넓어지거나.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끝부분이 왜곡이 돼요. 약간 뒤틀어져요. 예. 그 CCTV 보면은 양옆이 좀 뒤틀어지잖아요. 그거는 그 화각이 많이 넓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화각을 넓게 해서 이 전체 배경 풍경을 보여줘야 돼요. 얘들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그 움직여도 되잖아요. 움직여도 되지만 어 영상 콘텐츠의 핵심은 소비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 사람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쪼끔 답답할 수 있는 화각에서 내가 원하는 화각 내가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화각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만 보여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연출이에요. 연출이고 그 소비자들은 뒤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 촬영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연출을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는 이쪽이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종을 좋아해요. 나 종을 수집해요. 왜 이런 종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을 좋아하는데 풍경 같은 거 뒤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요 끝에 풍경이 달려 있어요. 나는 그걸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넓은 화면을 봤을 때 그거부터 꽂혀요. 그죠? 근데 연출상 원래는 여기 무슨 양고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고기를 내가 이렇게 잡아 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머무르길 바라요. '이건 뭐지?'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한테 좀 많은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풍경에 대한 것. 그러니까 화각을 최대한 그러니까 발줌이라고 하는데 뒤로 쭉 가서 넓은 화면으로 전체를 넓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내가 편한 화각에서 보여주면은 딱 고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요령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그게 명확한 의도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영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주제는 명동에 있는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그러면 명동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명동에 있는 길거리 음식을 쭉 좀 더 가까이서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채우기라는 거는 화면에 내가 어떠한 것을 다 채워줄까? 왜가 나와야 돼요. 왜. 여기는 왜가 나와야 됩니다. 클로즈업으로 예시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동차 키 띡 누르는 클로즈업. 그리고 차 타서 시동 버튼 누르는 클로즈업가 항상 들어가 있죠. 뭔가 이제 차를 새 차를 받았을 때 그 차문을 여는 그 어떤 느낌 그리고 첫 시동을 거는 그 쾌감 그런 거를 이제 연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 클로즈업 잡아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주말 오후에 홈시어터에서 나오는 음악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볼륨을 자꾸 쫙 올리죠. 그러면 클로즈업 딱 잡아 버리죠. 클로즈업이 많아 버리면 영상은 정말 많이 이뻐져요. 근데 채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컷수가 많아지죠. 아까 전에 나누기, 영상 나누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누는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행위 전부다가. 예를 들면은 내가 혼자서 내 손이 이렇게 있다가 어디로 움직이고 볼륨을 올리고 다시 내리고 컷 리모컨을 잡고 리모컨 클로즈업해서 여기 화면, TV 화면 같이 잡으면서 또 클로즈업 시키고 버튼 누르는 거 클로즈업 시키고 하면 컷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촬영하면 굉장히 영상은 친절해지죠. 연출적으로. 클로즈업이 많으면.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면은 그 보는 사람은 그냥 딱 그 정보만 간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멀리서 풍경을 담기에 가장 좋은 카메라는 드론이에요. 그죠? 드론과 클로즈업. 채우기 말고 클로즈업.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 볼게요. 드론은 완전 멀리서 찍는 거고 클로즈업은 진짜 카메라를 당기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 두 카테고리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네, 그것도 첫 번째 이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요, 사람들이. 의식적인 거 말고 인지하는 것 말고 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이 클로즈업과 드론 촬영을 멀리서 촬영하는 드론 촬영을 좋아할까요? 예? 보통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라서. 보통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못 보는 이게 보려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아니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산에 올라가면 절경이라고 하잖아요. 평소 때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절벽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 항상 보던 어떤 그림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화각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촬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드론 촬영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와 요즘 어때요? 어 그죠? 왜냐면 많이 봤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서 '아 이거 드론 촬영이구나.' 그죠? 근데 그래도 드론 촬영은 멋있죠. 아무래도. 고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을 왜 채워야 되는가가 나와야 얘를 클로즈업을 시킬 건지 얘를 뒤로 뺄 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평소에 보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저희 눈에서.